안녕하세요, 선자다입니다. 드디어 C조로 넘어왔는데요. 오늘 소개할 팀은 삼바 군단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강호 브라질입니다. 이 팀은 월드컵에서 무려 5번이나 우승해 월드컵 최다 우승이라는 타이틀을 보유할 정도로, 게다가 23연속 본선에 진출할 정도로 축구를 잘 모르는 사람이어도 브라질 하면 축구를 잘 한다고 알려질 정도로 축구의 대표적인 강호인데요. 다만 아이러니하게도 2002 한해 월드컵 우승 이후에는 그런 위상이 사그러졌다는 느낌이 강한 게 4강 이상 진출한 횟수가 지금까지 단 1회에 그치고, 이마저도 자국에서 대진이 좋아 진출한 2014 브라질 월드컵이었습니다. 그래도 2019, 2021 코파 아메리카에서 각각 우승 2연승을 차지하며 다시 부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으나, 지난 월드컵에서도 8강에 머물며 그들에게는 실패 성적을 받았고, 더해 다음 코파 아메리카에서도 우루과이의 승부차기로 밀려서 8강에서 탈락하며 제대로 굴욕을 맛봤는데요. 게다가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3연패까지 당하는 굴욕을 맛보며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긴 했지만 그들의 암흑기는 지속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들을 지휘하는 감독은 세계적인 명장으로 손꼽히는 카를로 안첼로티, 명장이라는 수식어에서 알 수 있듯이 레알 마드리드, AC 밀란, 첼시 등을 이끌며 리그와 챔피언스리그에서 다수의 우승을 차지했던 만큼 유럽에서 여러 역사를 썼는데요. 그래서 여러 굴욕을 당하며 위기를 맞고 있던 브라질은 안첼로티를 선임하며 60년 만에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참고로 안첼로티에게도 커리어 첫 국가를 픽팅 감독직이기도 해 어찌 보면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안첼로티가 이끄는 삼바 군단 브라질, 이번 대회에서 어떤 스쿼드를 구성할까요? 사실 브라질은 화려한 스쿼드라고 할 수 있지만 호나우두, 아드리아누 이후 이렇다 할 스트라이커가 없었고,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도 지속되는 월드컵 잔혹사가 이어진 큰 원인이기도 한데요. 이걸 언급한 이유는 이번 대회에서도 이렇다 할 스트라이커가 없다 보니 누가 확실한 스트라이커로 나오겠다에 확답을 주기 어려워서였습니다. 다만 안첼로티는 레알 마드리드 23-24 시즌 시절에도 호셀르를 제외하고 확실한 스트라이커가 없는 위기가 있었음에도 이 문제를 극복하며 챔피언스 리그 타이틀을 가져오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대회에서도 이 경험 살려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타개할 것이 예상되긴 합니다. 어쨌든 결국 확실한 스트라이커가 없다는 점에 이번 파트에서는 그래도 최전방에 기용될 만한 선수들을 언급할 예정인데요. 그 주인공들은 레알 마드리드 소속의 비니시우스 주니어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의 마테우스 쿠냐, 첼시 소속의 주앙 페드루, 토트넘 소속의 히샤를리송, 바르셀로나 소속의 하피냐입니다. 한때 발롱도르 후보까지 오르내린 비니시우스는 스피드와 드리블을 이용해 상대 수비진을 부수며 득점하는 크랙 유형의 공격수인데요. 게다가 두 번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모두 득점을 기록하는 등의 클러치 능력도 보여 중인데, 비록 여러 축구팬들에게는 일상으로 찍힌 선수이지만 브라질에서는 핵심 공격수이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다만 언제나 언급되는 멘탈리티와 대표팀에서의 부진은 이번 대회에서도 보일 가능성이 크겠네요. 울버햄튼 시절 저와 사진을 같이 찍었던 쿠냐는 우수한 위치 선정과 활동량이 장점인 선수인데요. 이 장점을 바탕으로 지난 울버햄튼에서의 두 시즌간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할 정도로 절정의 폼을 보여 브라질 대표팀에서도 자리매김했는데요. 그러나 이번 시즌 맨유로 이적돼 득점수 4, 슈팅 대비 득점수 6.9%를 기록할 정도로 좋지 못한 득점 폼을 가지고 있어 이번 대회에서도 이러한 점이 관건이겠네요. 우수한 위치 선정과 기술, 심지어 연계 능력도 갖춰 어쩌면 브라질과 첼시가 오랫동안 기다리기도 한 보물인 페드루. 다만 아직 폭발적인 득점 능력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 확실한 스트라이커라고 표현하기 어렵지만, 이번 시즌 32경기 11골을 넣은 만큼 어느 정도 폼이 좋아 월드컵에서 선봉차로 나설 수도 있는 선수입니다. 손흥민과 친구이기도 한 히샤르리송은 우수한 기술과 엄청난 점프로 인해 발생하는 헤더가 무기인 선수인데요. 다만 토트넘에 이적한 이후 소속팀에서는 그렇게 좋은 폼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브라질 대표팀에서는 주축의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모습을 드러낼 확률이 큽니다. 바르셀로나 최고의 스타 중 한 명인 하피냐는 우선 활동량과 위치 선정을 이용한 플레이, 그리고 날카로운 킥이 장점인 선수인데요. 게다가 지난해 발롱도르 후보에까지 오를 정도로 일치월장한 성장을 보인 그는 브라질 대표팀에서도 주축이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에서 보일 것이 유력합니다. 다만 4-2-3-1 포지션을 펼칠 경우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기용될 확률도 있겠네요. 우측 윙어로 나설 선수는 첼시 소속의 에스테방입니다. 왼발을 이용한 드리블, 킥, 연계 능력이 좋은 그는 07년생으로 브라질의 초신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벌써부터 파우메이라스 시절 우승을 이끌 정도로 잠재력을 보이고, 지금은 브라질 대표팀에서도 주축 윙어로 자리매김했기에 그의 첫 월드컵 데뷔는 머지않아 보입니다. 좌측 윙어 자리를 두고 경쟁할 것이 예상되는데, 그 두 주인공들은 레알 마드리드 소속의 호드리그와 아스널 소속의 가브리엘 마르티넬리입니다. 대표팀과 클럽 동료인 비니시우스의 화려한 드리블과 다르게 섬세한 드리블을 보이는 그는 골 결정력도 좋고 클러치 능력도 있어 가끔 스트라이커로 올라가기도 한데요. 하지만 대표팀에서는 주축 윙어이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 이 자리에 나설 것이 유력합니다. 직선적인 드리블과 우선 활동량을 이용한 전방 압박이 장점인 마르티넬리. 다만 기복이 심하고 드리블 패턴이 단조롭다는 단점이 있고 태 생산성도 뛰어나지 않아. 그리고 이번 시즌 폼도 그닥이라 코드리그보단 냉정하게 경쟁에서 밀립니다. 그럼에도 자주 기용되는 만큼 이번 월드컵에서 경쟁할 만한 대상이긴 합니다.
삼선의 기용될 유력한 선수들은 맨유 소속의 카세미로와 뉴캐슬 소속의 브루노 기마랑이스입니다. 엄청난 몸성과 활동량, 거기에 더해 강력한 키가 클러치 득점 능력도 갖춰 한때 갈락티코 이기 핵심이기도 했던 공수 양면에서 모두 우수한 카세미로, 게다가 여러 우승 경력도 있는 만큼 멘탈리티 부분에서도 대단한 선수인데요. 비록 맨유에서 폼이 떨어졌다, 주급이 높다 등의 문제로 시끌벅적했지만 브라질에서는 아직도 어김없이 죽줄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에서도 주전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얘도 슬슬 황혼기네? 세월 참 빠르다. 우리나라의 쇼트트랙 스타 기마랑과 같은 발음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 주목을 받기도 했던 기마랑이스는 연기와 수비 능력 모두 갖추고 있어 뉴캐슬과 브라질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에서 그 없이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명의 선수를 더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선수는 웨스트햄 소속의 루카스 파케타입니다. 지난 월드컵 16강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골을 넣고 흥겨운 세리머니를 해 주목을 받기도 했던 그는 실제로도 춤을 좋아하고 플레이 스타일도 춤을 추는 듯이 화려한 발재간이 큰 특징인데요. 게다가 활동량도 좋아 브라질의 주축이기도 한데 한동안 도박 문제로 시끌벅적했지만 이번 월드컵에서 모습을 드러낼 확률이 큰 선수입니다. 삼바 군단의 벽을 세울 중앙 수비수로서 기용될 선수들은 파리 생제르맹 소속의 마르퀴뉴스, 레알 마드리드 소속의 밀리탕, 아스널 소속의 가브리엘 마갈량이스일 것입니다. 183cm로 센터백이고 작은 키임에도 우수한 위치 선정을 이용한 공중볼 장악 능력, 기본적인 수비 능력, 스피드에 더해 연기와 지능도 좋아 브라질과 파리 생제르맹의 핵심 중에서도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마르퀴뉴스. 게다가 대표팀에서는 주장을 맡기도 한 그인데 이번 대회에서도 주장 왕장을 팔에 달고 어김없이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공중볼 장악, 스피드, 태클, 인터셉트 등 수비수가 갖춰야 할 모든 능력에서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는 밀리탕. 그러한 능력으로 레알 마드리드의 챔피언스리그 2회 우승을 함께한 주역이기도 한데 브라질에서도 이런 활약을 바탕으로 주축에 이르렀기에 이번 월드컵에서 당연히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는 참고로 우측 풀백도 가능한 만큼 그 자리에 기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수한 몸싸움, 수비 능력, 공중볼 장악, 스피드에 더해 현대 축구에서 요구하는 연계 능력도 뛰어나 약점이 없어 아스날의 괴물 수비수로 평가받는 마갈량이스. 현재 그는 파트너 살리바와 함께 아스날의 리그 1위 행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기도 한데 브라질에서도 주축이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에서 모습을 드러낼 확률이 큽니다. 우측 풀백 자리가 혼란인 만큼 밀리탕이 나서지 않는다면 이 자리를 두고 AS 로마 소속의 웨슬리 프란사와 보다포고 소속의 비티뉴가 경쟁할 것입니다. 스피드와 활동량이 좋아 저돌적인 플레이를 주로 하는 웨슬리는 날카로운 킥으로 좋은 크로스와 드리블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게다가 성실히 수비에 임하는 편이라 브라질에서 기대를 받고 있는 유망주이기도 한 그인데 이번 월드컵에서 모습을 드러낼 확률이 있다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관리 시절 저와 함께 사진을 찍었던 비티뉴는 측면에서 보여주는 연기와 돌파가 장점인 선수인데요. 게다가 반대편에서도 뛸 수 있어 멀티성의 장점도 가지고 있는 그는 현재 대표팀에서도 자주 기용되는 만큼 이번 대회에서 모습을 드러낼 확률이 있습니다. 좌측 풀백도 우측 풀백처럼 경쟁이 예상되는데 그 두 주인공들은 모나코 소속의 카이오 에니키와 제니트 소속의 더글라스 산토스입니다. 원래 미드필더이기도 했던 에니키는 미드필더 출신답게 공수 균형, 킥, 활동량이 장점인 선수인데요. 풀백으로 전향한 이후 포텐이 터져 모나코까지 갔던 그는 스피드가 떨어져 발빠른 윙어를 대처하기에 부족해 보이지만 분명히 이번 월드컵에 드러날 만한 선수입니다. 전형적인 브라질리언답게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산토스는 거기에 더해 킥, 연계, 수비 능력마저 갖춘 만능 선수인데요. 심지어 2021 시즌에는 러시아 프리미어리그에서 최다 어시스트를 기록할 정도의 그인데 비록 브라질 대표팀에 선발된 횟수는 적지만 요 근래 자주 선발되는 만큼 이번 대회에서 모습을 드러낼 확률이 있습니다. 삼바 군단의 골문을 지킬 20장 장갑을 띌 주인공은 어김없이 리버풀 소속의 알리송 베이커가 될 것입니다. 어마무시한 반응 속도에 더해 미쳤다고 생각할 정도로 소름돋는 1대1 선방 능력, 거기에 더해 우수한 킥을 이용한 연계 능력도 있어 세계적인 골키퍼이기도 한데요. 게다가 2019년도에는 리버풀의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끈 공로로 트로페 야신, FIFA 올해의 골키퍼상을 휩쓸기도 했던 그인데 이변이 없다면 이번 월드컵에서도 그가 골문을 지킬 것이 유력합니다. 다만 알리송은 부상이 잦은 편인데 만약 이번 월드컵에서도 부상을 당한다면 그 자리에 나설 선수는 알 나스르 소속의 벤투가 유력합니다. 지난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을 이끈 파울로 벤투와 같은 성을 가진 그는 우수한 반사신경과 연계 능력이 장점인데요. 다만 약발 사용이 약해 오른발 각도를 막으면 실수를 범할 확률이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분명히 알리송의 차기 후계자로 주목을 받는 만큼 이번 대회에서부터 세컨드 골리, 다음 대회에서는 주전으로 나설 가능성이 큰 선수입니다. 안첼로티는 플랜 A로서 4-4-2 또는 4-2-2-2 포메이션을 펼칠 가능성이 큰데요. 그도 그럴 것이 요 근래 브라질 대표팀에서 펼쳤던 전술이기도 하거니와 확실한 스트라이커가 없는 지금 득점을 할 수 있는 선수들로 최대한 최전방의 수를 늘려 득점을 꾀하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포메이션으로 스트라이커 부재를 해결할 것이 유력합니다. 더해 이미 이 포메이션으로 레알 마드리드 시절 23-24 시즌 확실한 스트라이커 부재를 해결해 리그와 챔피언스리그 타이틀을 따냈다는 경험도 근거로서 들 수 있겠네요. 다만 플랜 B로서 4-2-3-1 포메이션을 펼칠 가능성도 있는데 그래도 주앙 페드로나 히샤르리송 등 스트라이커를 볼 수 있는 선수도 있거니와 하피냐, 호드리고 등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소화할 수 있는 선수들도 있어 이 포메이션도 염두에 둘만합니다. 사실 브라질은 위기,
이 단어 하나로 충분히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매번 월드컵에 참가할 때마다 월드컵 5회 최다 우승에 빛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승 후보였지만 문제는 그때도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스쿼드가 전체적으로 당시보다도 퀄리티가 더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아직도 확실한 스트라이커가 없는 것도 위기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다른 생각으론 그래도 브라질이기 때문에 우승을 목표로 할 만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안첼로티는 이미 스트라이커 부재를 레알 마드리드에서 해결한 경험이 있고 생각보다 월드컵은 단기로 모이는 국가대표팀들의 대회이기 때문에 지략이나 세부 전술 등의 역량이 클럽 대항전 대회보다 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그런 부분이 약하다고 평가받는 디디에 데샹도 프랑스를 이끌고 월드컵에서 2번이나 결승 진출을 했다는 점이 근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브라질은 결국 올라갈 수 있는 곳까지 올라갈 수 있는 팀이 아닐까 생각은 듭니다. 뭐 대신이 급하면야 결승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팀이고요. 이상 브라질에 대한 프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